416쪽에 말서등기, 말소회복 등기를 보실 건데요. 말서등기, 말소회복 등기는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냐면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테고 담보 제공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따라서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할 테고 저당권이라는 담보권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갑이 을에게 변제기에 이것을 변제를 합니다. 변제가 이루어지면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겠죠. 그러면 채권이 소멸될 때 저당권도 같이 소멸이 됩니다. 이걸 우리 민법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네? 부종성이라고 그러죠. 부종성. 수반성은 피담보 채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갈 때 저당권도 거기에 수반해서 따라간다는 뜻이고요. 부종성은 이 부자는 붙일 부자예요. 종은 마칠 종자, 끝난다 종자입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될 때 저당권도 피담보 채권에 붙어서 끝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부종성이라고 부릅니다. 둘을 합해서 부수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이 소멸되면 이것도 같이 소멸됩니다. 그렇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등기부에 이 등기가 이루어졌을 텐데 1번 저당권 설정 10억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텐데 이 등기는 존재하는 것이 부적법합니까? 아니면 유효합니까? 소멸된 상태니까 이 등기는 적법하게 존재합니까? 부적법하게 존재합니까? 부적법하게 존재하죠. 그렇죠. 왜? 저당권이 소멸된 상태니까 이 등기는 부적법하게 존재합니다. 이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이걸 등기부상 없애야 되겠죠. 이것을 없애는 등기가 뭡니까? 말소등기, 말소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2번, 1번 저당권을 말소하겠다라고 공시하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이걸 지웁니다. 이때 하는 이 등기를 말소등기, 말소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말소등기의 개념은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이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이 등기상 전부를 말소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를 말소등기, 말소등기라고 부릅니다. 등기상 이거 빼먹었네.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그 전부를 없앨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를 말소등기, 말소등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개념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는 게 있는데 이거 전부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애는 등기가 바로 말소등기입니다. 따라서 등기상 일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는 말소등기를 할 수는 없고 이때는 일부 불일치로 봐서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일 때만 말소등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하니까 전부를 없애고 있죠. 실서를 그어서 순위번호도 같이 없어집니다. 맞아요. 순위번호 자체가 같이 없어지니까 여기에 붙여서 부기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따라서 이 말소등기는 부기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없어지니까. 따라서 이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앨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말소등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등기상 전부가 없어져요. 즉 실서를 그어서 지웁니다. 따라서 순위번호도 같이 지워지니까 이 말소등기는 부기등기가 불가능해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두 번째, 등기상 말소등기 요건을 보실 텐데 요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그때 없애는 등기가 말소 등기죠.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이때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 전부일 때만 말소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일 때는 말소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일 때는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일부 불일치로 봐서 전부일 때만 말소 등기를 하게 돼요. 일부일 때는 말소 등기 못하고 무슨 등기 한다고요?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또한 부적법하게 존재하게 된 원인은 따지지 않습니다. 원인은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등기부상 존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면 우리 등기법 시각에서는 전부를 없애야 돼요. 그 원인이 뭐건 관계없이. 따라서 실체적 사유건 절차적 사유건 원시적 사유건 후발적 사유건 등기상 존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면 무조건 없애야 되니까 원인은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한다든지 또는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때는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이 첨부가 돼야지만 말소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자의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전세권을 취득할 겁니다. 소유자 갑으로부터 첫 번째니까 무슨 등기할까요? 주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을은 병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병은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전세권 얼마를 빌렸냐면 5억을 빌립니다. 담보를 요구하니까 저당권을 설정해 줘요. 병이 취득하는 권리는 뭐죠?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등기. 아까 보셨죠? 그렇죠. 이건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예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는 주등기, 두 번째는 부기 등기. 그런데 이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면 이 전세권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겠죠. 맞아요. 존속기간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을은 전세권자가 아니에요. 전세권은 소멸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됩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갑과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게 말소가 된다는 뜻이죠. 이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어지니까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병은 뭐가 발생할까요?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서 승낙서를 첨부한다든지 아니면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이 첨부가 돼야지만 이 등기관은 이 등기를 말소해 줍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되셔요? 안 되셔요? 되시죠? 네. 두 번째.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이 안에 물권 행위가 있죠. 그 이후에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물권 행위가 있을 테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권 행위. 매매 계약 안에 물권 행위가 있는 겁니다. 이때 갑과 을 사이에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 안에 있는 물권 행위도 같이 실효가 되죠. 따라서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복귀가 됩니다. 누구에게? 갑에게. 그러면 을은 소유권이 없을 테고 소유권이 없는 자가 물권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을 넘길 수 있습니까? 없죠.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불과하죠.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등기 명의는 지금 현재 을 명의에 되어 있죠. 이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니까 이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됩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병,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을, 등기, 권리자. 왜냐면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됩니까? 을 명의로. 맞아요. 따라서 을은 등기 권리자. 공동으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겠죠.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됐습니까? 을 명의로. 이 등기도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니까 말소돼야 되겠죠. 이 등기가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말소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병은 손해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네? 발생할까요? 잘 보시면 이게 먼저 말소된 다음에 이게 말소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말소될 당시에는 병은 등기부상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이게 먼저 말소된 다음에 말소가 되는 거니까 이 을명의 등기가 말소가 될 때는 이미 병은 등기부상 지워진 상태예요. 맞아요.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소유권 보존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게 먼저 말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을명의 등기를 말소하죠. 그럼 이 등기가 말소 신청할 때 병은 등기부상 없어요. 지워진 상태니까. 따라서 얘는 손해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말소된 다음에 이걸 말소하는 거니까. 그 순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를 말소등기라고 불러요. 주로 출제가 되는 게 이게 주로 출제가 됩니다. 이것과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 대상. 원칙은 등기부상 존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면 그 종류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다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모든 등기는 다 말소가 가능합니다. 등기부상 존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면 등기부에서 일단은 없애야 되겠죠. 따라서 모든 등기는 다 말소가 가능해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말소 등기는 말소가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말소 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이고요.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 10억 원을 빌립니다. 저당권 설정해 줘야 되겠죠. 저당권을 설정할 겁니다.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했을 테고 그 다음에 저당권도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예요. 이때 갑이 서류를 위조합니다. 서류를 위조해서 이 등기를 말소를 시켰습니다. 이건 적법하게 말소가 된 걸까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걸까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죠. 왜냐하면 변제를 해서 말소한 것이 아니라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를 했기 때문에 이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다. 즉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2번 1번 저당권 말소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지워졌다는 겁니다. 이건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게 아닙니다. 부적법한 상태로 말소가 된 거예요. 그때는 을의 저당권은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을까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지 물권 변동의 효력이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될 때는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은 여전히 저당권자예요.
그렇다면 이 등기를 회복시켜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 등기를 어떻게 회복을 시키냐면 이렇게 회복시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까? 부적법하게 존재하니까 이거를 말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소를 3번, 2번 저당권이 말소가 됐는데 이 말소 등기를 말소하겠다라고 공시합니다. 지금 말소 등기를 또 한 번 말소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졌을 때 의뢰 저당권은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소 등기 말소했는데 즉 이 실선이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나요? 말소 등기를 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실선이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존재합니까? 여전히 존재하죠. 말소 등기를 말소해봤더니 의뢰 저당권이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어요. 따라서 말소 등기는 쓸데없는 짓 한 겁니다. 의뢰 저당권이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됩니다. 1번 저당권 설정을 10억. 그 다음에 2번 1번 저당권 말소. 그리고 이거 지었죠. 요 말소 등기를 말소해봤자 이게 살아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3번 2번 1번 저당권이 말소가 됐는데 이걸 회복하겠다라고 공시합니다. 그리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회복을 합니다. 회복할 때는 순위도 같이 회복이 돼요.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말소 등기를 말소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했죠. 살아나지 않으니까. 대신 어떻게 하느냐면 1번 저당권이 말소가 됐는데 회복하겠다고 공시한 다음에 공시한 바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을 10억 이렇게 다시 기록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복을 시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말소 회복 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말소 등기는 말소할 수는 없고 대신 어떠한 등기 형태를 취하느냐면 말소 회복 등기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말소 등기는 말소해봤자 의미가 없고 대신 어떤 등기 한다고요?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걸 합니다. 그럼 이 말소 회복 등기의 의미는 뭐냐면 등기사항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가 된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를 말소회복 등기, 말소회복 등기라고 부릅니다.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를 말소회복 등기라고 불러요. 이때 여기는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상태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순위번호도 같이 말소가 됐으니까 이 말소회복 등기는 여기에 붙여서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순위번호도 말소된 상태니까. 따라서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자 100만 원 이렇게 기록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부가 말소가 된 게 아니라 요것만 말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때는 말소 등기 형태가 아니라 1번 저당권 변경 등기를 통해서 요것만 말소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서류가 위조가 돼서 요것만 지워졌다면 즉 변경 등기를 통해서 서류가 위조가 돼서 변경 등기를 통해서 요 부분만 지워졌다면 나머지는 살아있겠죠. 맞아요. 이걸 일부 말소 회복, 요 부분만 회복을 시킬 겁니다. 요것만 말소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때 1번 저당권 일부 말소 회복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여기 이자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할 텐데 이때는 요게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여기에 붙여서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따라서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 등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 그 다음에 요건. 첫 번째 요건은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등기상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까? 이게 첫 번째 요건인데요. 뭐도 포함되고 있죠? 일부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하나 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원인은 따질까요? 따지지 않을까요?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적법하게 지워졌다면 우리 등기법에서는 무조건 살려내야 됩니다. 그 원인은 민법에서 따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은 민법에서 따지는 겁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묻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은 민법에서 따지는 것이지 우리 등기법에서는 원인은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체적 사유로 말소가 됐건 절차적 사유로 말소가 됐건 원시적 사유로 말소가 됐건 후발적 사유로 말소가 됐건 우리 등기법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따지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자발적으로 말소시켰다면 등기병인이 자발적으로 말소시켰다면 이때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까?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까? 이건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다. 따라서 말소 회복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스스로 말소시킨 거니까 이거는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말소 회복이 불가능해요.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 요건은 말소 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소 등기를 말소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했죠. 대신 말소 등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키는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다든지 승낙서가 없을 때는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이 말소 회복 등기에서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인데요.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1순위가 되겠죠. 첫 번째로 등기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갑은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이걸 보시기 전에 이러면 어려워지니까 이 상태에서 갑은 서류를 위조합니다. 서류를 위조해서 을명의 요 등기를 말소시켰습니다. 이건 적법하게 말소가 된 걸까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걸까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죠.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은 여전히 1순위 저당권자입니다. 부적법하게 말소를 시킨 다음에 이 갑은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병은 10억의 채권이 발생할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병은 등기부상으로는 몇 순위일까요? 왜 2순위예요? 이게 말소가 된 상태니까 1순위가 되겠죠. 맞습니까? 등기부상으로는 본인도 1순위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줬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몇 순위자일까요?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 적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을은 2순위자에 불과합니다. 등기부상으로는 1순위자지만 또는 본인도 1순위라고 생각하겠지만 객관적으로는 2순위자에 불과합니다. 이때 을이 자신의 등기명의가 말소가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가만히 안 있겠죠. 회복시키겠죠. 따라서 요 을은 요 등기가 말소가 됐었는데 요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해서 등기명의가 다시 살아나겠죠. 이렇게 살아날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살아날 겁니다. 맞아요. 살아나겠죠. 그러면 이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해서 을명의 등기가 살아나게 되면 병은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밀려납니다. 등기부상. 왜? 얘가 순위 번호도 같이 회복이 되니까. 그러면 이 병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죠. 따라서 이란자를 뭐라 불렀습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뭘 첨부한다고요? 승낙서 또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될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다면 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사실을 병이 몰랐건 알았건 병은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소 회복 등기 신청할 때 병은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은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이것도 출제가 종종 되는데 왜 승낙할 의무가 있을까요? 병은 등기부상으로는 1순위였지만 객관적으로는 몇 순위자였습니까? 2순위. 본래의 순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맞아요. 본래의 순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회복 등기가 되면 순위가 2순위로 밀려난다고 했죠. 객관적으로는 2순위였고 회복 등기를 통해서 2순위로 표현이 될 뿐이에요. 따라서 본래의 순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사실을 병이 몰랐건 알았건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네, 얼핏. 두 번째. 아직은 어려우신 거 맞아요. 그냥 가장 높은 수준까지 보시는 거니까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하니까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을은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하죠. 갑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전세금은 얼마였냐면 10억입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순위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때 이 갑은 서류를 위조합니다. 서류를 위조해서 이 등기를 말소시킵니다. 이는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다. 따라서 병은 전세권이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을은 여전히 전세권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은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자 합니다. 전세금은 얼마냐면 10억.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등기부상으로는 몇 순위일까요? 1순위. 등기부상은 1순위가 될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이때 이 을이 자신의 전세권 등기가 말소가 됐다는 걸 확인하면 회복시키겠죠? 이 등기를 회복시킨 등기를 할 겁니다.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해서 을의 전세권 등기가 살아나야 되겠죠? 살아날 때 순위도 같이 살아날 겁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해서 을명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살아나면 두 개의 등기는 양립할 수 있는 등기일까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일까요?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자 둘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순위는 지금 객관적 순위는 누가 앞서야 됩니까? 을이 앞서야 되죠. 그런데 이 두 개의 등기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병의 등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이 등기를 먼저 말소를 해야 됩니다. 이 등기가 말소가 된 다음에 회복 등기를 하는 겁니다.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회복 등기를 신청할 때 이 병은 손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두 개의 등기는 양립할 수 없다 그랬죠. 따라서 이 등기가 먼저 말소된 다음에 회복 등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맞아요. 그럼 회복 등기 신청할 당시에 병원 등기부상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때는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립이 불가능한 등기니까. 좀 어렵죠? 네, 괜찮아요. 지금 듣고 3월 달에 또 할 때는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로 개념, 요건, 그 다음에 개념과 요건,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는 네, 줄은 나중에 치고요.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425쪽을 보시면 멸실 등기라는 게 나오는데 멸실 등기. 여기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의 소유권자는 갑인데요.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 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을은 여기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 소유자는 을이 될 겁니다.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또는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등기부가 만들어지겠죠. 표제부도 만들어질 테고 갑구도 만들어질 테고 을구도 만들어질 겁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을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때 이 건물이 멸실이 됐다라는 겁니다.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소멸되고 분실되었다라는 뜻인데요. 건물의 경우는 분실되는 경우는 없겠죠. 없어지는 거. 이를 멸실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은 소재, 대지지번, 종류, 구조, 면적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맞아요. 따라서 이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과 원인, 날짜를 기록하는 것. 이를 멸실등기라고 부릅니다. 건물이 멸실되었을 때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 원인, 날짜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를 멸실등기라고 불러요. 이 멸실등기는 첫 번째,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표제부 등기니까 네?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멸실 등기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1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1월 이내에.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는 부과하느냐?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월 이내에 신청하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여기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등기부는 있다는 겁니다. 건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는 여기다가 부존재 사실을 기록해야 됩니다. 이것도 멸실등기예요. 그래서 건물이 있다가 없어질 때만 멸실등기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있다가 없어질 때도 멸실등기하지만 처음부터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할 때도 부존재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하는데 이것도 멸실등기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물이 있다가 없어질 때는 이때는 건물이 없어진 날로부터 1월 이내라는 문구를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부존재할 때는 부존재한 날이 언제인지 잘 모르니까 1월 이내라는 문구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따라서 이 1월 이내가 아니라 부존재의 경우에는
발견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겁니다.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겁니다. 건물이 있다가 없어질 때는 없어진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존재 사실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견 즉시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겁니다. 두 개의 차이점 느끼십니까? 느끼시죠? 세 번째. 이때 여기 보시면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죠. 건물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그때는 그 다음으로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겠죠. 따라서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시등기는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멸시등기는 이제 대망의 가등기를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가등기를 보실 겁니다.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425쪽에 멸시등기 보셨고요. 부기등기는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에 했고,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는 무슨 등기? 주등기. 두 번째는 부기등기. 세 번째는 부기의 부기 보셨고, 이제 430쪽에 가등기를 보십니다. 가등기 다음에 이제 가처분 등기가 뒤에 나오나요? 네, 가처분 등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민법 지식이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가처분 등기 보시고요. 이제 대망의 가등기를 보십니다. 가등기. 이 가등기 많이 출제가 되면 4문제까지 출제합니다. 민법에서 2문제, 등기법에서 2문제. 적게 출제할 때는 2문제가 나와요. 아무리 적게 출제돼도 2문제는 나옵니다. 민법에서 1문제, 등기법에서 1문제. 그래서 이 가등기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민법에서도 무조건 출제가 되고 등기법에서도 무조건 출제가 되는데요. 가등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냥 좀 어려우니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들어두시면 돼요. 뭐 밑줄은 나중에 치실 거고, 갑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고요.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텐데요. 이때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도금까지 지불된 상태예요. 갑은 을에게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왜? 잔금이 지불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아직은 등기를 받아내지 못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갑은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병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취득을 못할까요? 취득해요. 이때 이 매매를 뭐라고 부릅니까? 민법에서 제1매매, 제2매매, 뭐죠? 이중매매,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잘 모르셔요. 이중매매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해요. 왜냐면 지금 을과 병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쟁이 붙은 겁니다. 경쟁.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절대적인 선의예요. 악이 아니고. 그러면 병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경쟁에서 누가 승리했다는 겁니까? 병이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이 병이 을과 매매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이 갑에게 자신에게 넘길 것을 요청했다면 형법상 요 갑은 배임죄라는 범죄가 성립이 돼요. 형법상.
그리고 요 병도 요청하게 되면 배임죄 공범이 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이 돼요.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갑은 배임죄가 성립이 되고요. 이 요청 사실을 우리 형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극 가담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민법에서는 요청, 형법에서는 적극 가담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면 이때 갑은 배임죄가 성립이 되고 이 병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되는 자를 보호할 이유는 없겠죠. 그때 안에서 무효입니다. 민법에서 그렇게 설명 안 하셔요. 네, 그렇게 설명하실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유효고 예외적으로 병이 요청했다든지 적극 가담하게 되면 그때 안에서 무효가 돼버립니다. 요게 원칙은 유효예요. 유효. 그러면 이게 유효고 이것도 유효라고 한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렇다면 요 을은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는데 먼저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리고 대금도 일부지만 먼저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엉뚱한 자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모순이에요. 이게 폐해. 따라서 요 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병보다 앞선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임시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놨는데 이를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 임시 가짜를 씁니다.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병보다 앞선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청구권에 대해서 임시로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를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 줄여서 가등기라고 불러요. 되셨을까요? 네. 이 가등기 상태에서 이제 본래의 등기를 하게 되면 본래의 등기는 언제 할까요? 잔금도 다 지급하면 본래의 등기 할 수 있겠죠. 그때는 본래의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래의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본등기를 하는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가등기를 통해서 순위가 보존되어 있죠. 따라서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민법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이죠.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가등기 시점이 돼버려요. 따라서 요게 먼저 이루어졌고 이게 두 번째 이루어졌고 요게 세 번째 이루어졌다면 이때 순위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니까 병보다 앞선 순위가 돼버려요. 맞아요. 따라서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겠죠.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나타나느냐면 이렇게 등기가 나타나요.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이전 평. 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가등기 먼저 했고 병명의로 본등기 했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디다 할까요? 여기다 합니다. 여기를 반쪽에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이게 컴퓨터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요 칸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기다 본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평. 이게 먼저 이루어졌고 이게 두 번째 이루어졌고 이게 세 번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이 본등기 할 때 이 본등기한 날짜, 월, 일이 기록이 됩니다. 본등기하는 그 날짜에 뭘 취득하는 겁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본등기한 날짜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날짜가 기록이 되니까. 그런데 이 본등기와 가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쓰고 있죠.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가등기 시점. 본등기 시점에 물건을 취득하는 것이고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 을이겠죠. 을.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등기관이 요걸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소가 이루어지게 돼요. 얼핏 이해가 되셔요? 되시죠? 네. 이제 어려운 걸 좀 보실 건데요. 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굴까요? 네?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굴까요? 가등기 할 때 병은 없었죠. 따라서 갑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 가등기는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공동신청. 원칙은 공동신청입니다. 가등기는 공동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 신청에 의한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어느 절차에서만 나타난다고요? 이의신청 절차. 기억나셔요? 그렇죠. 이건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조건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단독 신청은 세 가지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 판결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판결서가 있다면 단독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 가등기 하라는 임시에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이 있다면 이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판의 일종인데요. 가등기 하라는 임시에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이 있다면 이 결정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등기에는 없어요. 가등기에만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등기는 이렇게 폭넓게 단독 신청을 허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등기만 갖고서는 을이 물건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물건을 취득하지 못하는 등기예요. 가등기만 갖고서는. 따라서 물건을 취득하지 못하는 등기니까 단독 신청을 폭넓게 허용하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다른 등기에는 없습니다. 가등기에만 있어요.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네? 을이겠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을이 될 겁니다.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본등기 할 때 병도 존재하죠. 가등기 할 때는 갑만 있었지만 본등기 할 때는 갑도 있고 병도 있죠. 그럼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여기 갑일까요? 병일까요? 등기의무자는? 본등기는 갑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게 요즘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민법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본등기 의무자는 누구로 고정되어 있다고요? 가등기 의무자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병은 뭐냐? 병 보시면 직권으로 말소하는 자죠. 직권으로 말소되는 자에게 본등기 의무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관이 병은 그냥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병이 등기소에 나와서 본등기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의무자로 고정되어 있지 병은 절대로 본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제 뭘 볼 거냐면 가등기의 말소 등기를 보겠습니다.
이 가등기 말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을이 되겠죠. 맞아요.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일까요? 병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둘 다예요. 이때는. 왜 갑은 이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냐면 병에게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되겠죠. 만약에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은 직권으로 말소하니까 병은 손해가 발생하죠. 손해는 갑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가등기가 말소가 돼버리면 갑이 병에게 손해를 배상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익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가 말소가 되면 병은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익이 발생해요. 따라서 가등기 말소 등기는 원칙이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데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권자인 을이 되는 것이고 등기 권리자는 종전 소유자인 갑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소유자인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예외가 있겠죠. 예외. 단독 신청도 가능한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등기 말소 등기의 단독 신청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단독 신청은 첫 번째 가등기 명의인은 누구일까요? 을. 가등기 명의인 을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등기소에 가서 혼자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갑도. 혼자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등기상 이해관계인 누구일까요? 가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병도.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갑과 병이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면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게 말소가 되는 거니까 을은 짜증낼 수도 있죠. 따라서 이때는 을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병도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낙서. 되셨을까요? 그러면 왜 가등기 말소 등기는 이렇게 폭넓게 단독 신청을 허용하느냐? 왜? 도대체 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등기 자체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는 등기입니까? 없는 등기입니까? 없는 등기예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는 등기니까 폭넓게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우리 등기법에서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무엇을 볼 거냐면 가등기 요건을 보십니다. 가등기 요건을 보실 건데 첫 번째, 이러한 가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은 여기 보시면 이 을이 취득한 이 등기청구권에 순위를 보존시킬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 요건은 이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권리는 이 청구권이죠. 맞아요. 이 청구권이 있어야지만 순위 보존의 필요성 여부를 따질 수 있죠. 따라서 두 번째 요건은 을에게 이러한 등기 청구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등기 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또는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있을까? 부동산 물권 변동이나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존재할 것. 이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 세 번째 요건은 가등기를 한 다음에 무슨 등기합니까? 본등기하죠. 맞아요.
따라서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한 겁니다. 본등기가 불가능하다면 가등기도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가등기 다음에는 본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이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한 겁니다. 본등기가 불가능하다면 가등기는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가등기 요건인데요. 이 순위보존의 필요성은 우리 등기법에서 세 가지 경우에 또한 인정이 됩니다. 첫 번째,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우리 등기법에서 순위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고요. 두 번째, 시기부 청구권 또는 정지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순위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고, 세 번째, 장래 확정될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순위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등기 요건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부터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가 가능하죠.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공유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아까 상속할 때 보셨죠? 공유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돼요. 하지만 합유지분이라는 게 있는데 합유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합유지분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합유지분 이전 등기라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합유지분 이전 등기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합유지분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합유지분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없으니까 합유지분 이전에 가등기도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공유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된다고 했죠. 그럼 공유지분 이전 등기라는 건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지분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한 겁니다. 하나 더,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만 있지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권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없다면 지역권 이전에 가등기도 불가능한 겁니다.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한 건데 본등기가 불가능하다면 가등기도 불가능해요. 여기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합의지분 이전의 가등기는 없다는 거, 지역권 이전의 가등기도 없다는 게 여기서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 요건, 이거를 한 단어로 보면 채권적 청구권을 얘기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혹시 민법에서 했습니까? 채권적 청구권. 혹시 민법에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했습니까? 아니, 새로 오신 분들은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걸 한 단어로 부동산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있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근거해서 행사하는 청구권이에요. 물권을 방해받는 자가 자신의 물권의 방해에 대해서 배제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만 갖고 있는 청구권이에요. 물권을 가지고 있는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만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이런 청구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행사하는 청구권인데 우리 물권적 청구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본등기 시점에 물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본등기 이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본등기 이전에 갖는 권리를 뭐라 부르냐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가등기는 본등기 이후에 하는 겁니까? 이전에 하는 겁니까? 이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단계에서 하는 게 가등기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단계에서는 가등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본등기를 해야지만 물청이 발생합니다. 본등기 이미 했는데 가등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아까 보신 환매권. 환매권은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환매권은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채권적 청구권이 아닙니다. 청구권 중에서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 있는데요. 청구권 안에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청구권 중에서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형성권은, 환매권은 청구권 자체가 아니에요. 형성권이라고 민법에서 얘기합니다. 청구권 자체가 아니니까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환매 등기는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실 건데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을 뭐라고 부르냐면 민법에서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변동,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을 민법에서 변동이라고 부르는데요. 권리 변동의 본등기 이전에 어디 갔나? 권리 변동의 본등기 이전에 하는 게 가등기죠. 맞아요. 따라서 권리 변동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할 수 있는 겁니다. 권리 변동의 본등기 이전에 하는 등기가 가등기니까 권리 변동의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권리 변동의 본등기 이전에 하는 등기가 가등기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표지부 등기는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지부에는 가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권리에 관한 내용이 애당초 기록되지 않으니까. 맞아요. 두 번째, 권리 변동의 등기를 하기 이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한 등기가 가등기인데 보존이나 처분 제한은 변동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변동이에요. 보존은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이니까 권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거니까 권리의 발생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소멸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보존이나 처분 제한은 가등기가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보존 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권리 변동의 의미가 아니니까.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반대 해석상 시기의 반대는 뭐죠? 종기.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시기의 반대는 종기예요. 종기부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가등기할 수 없습니다. 정지조건의 반대는 뭐죠? 해제조건. 따라서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가등기할 수가 없어요.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만 가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대 해석상 종기부 청구권과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는 건데 이런 내용들은 다 민법에서 하셔야 돼요. 이걸 등기법에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 지식이 올라갈수록 등기법은 쉬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래 확정될 청구권.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거 좀 보죠.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합니다. 이를 뭐라 부를까요? 유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유증은 을이 언제 권리를 취득하죠? 갑이 사망해야지만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죠.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요 을이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포괄 유증일 때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 발생 플러스 등기를 갖춘 시점. 맞아요. 따라서 이 유증은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을이 권리를 취득하는 거니까 이 갑과 을이 유증을 할 때는 을은 권리를 취득했습니까? 아직은 취득 못했습니까? 아직은 취득 못했죠. 유증의 효력이 나중에 발생해야지만 을이 권리를 취득하죠. 따라서 유증을 하게 되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유증할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장래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유증을 할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장래 유증의 효력이 발생을 했을 때 요 을은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장래 확정될 청구권이니까 여기 보시면 순위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 할 수 있죠. 장래 확정될 청구권이니까. 여기 보시면 장래 확정될 청구권은 순위보전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니까 가등기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에 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장래 확정될 청구권이니까 가등기 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미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장래 미확정 청구권이니까 가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등기 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런데 이때 이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가 있어요. 철회하는 방법은 유언장 찢어버리면 철회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갑이 사망했다고 한다면 철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가셨으니까 안 되죠. 따라서 확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가등기 할 수 있고, 요 갑이 생존 중이라고 한다면, 생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철회할 수도 있죠. 철회가 가능하죠. 따라서 이때는 미확정이니까 가등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이 유증과 관련해서 요 세 번째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건 어떨까요? 좀 어려운 것까지 들어가면 유증과 대단히 유사한 게 뭐냐면 4인 증여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4인 증여 계약. 이 4인 증여는 뭐냐면 누군가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계약. 이걸 4인 증여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누군가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4인 증여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4인 증여는 유언이 개입된 걸까요? 개입이 안 된 걸까요? 네? 유증은 유언을 통한 증여라고 했죠. 맞아요. 4인 증여는 누군가의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계약이에요. 유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입니다. 철회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논리에 따라서 가등기 여부가 달라집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가등기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가등기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가등기에서 보셔야 될 한 70% 정도를 보신 거예요. 출제가 된 내용 70%를 보신 거고요. 이제 직권 말소 그 부분 하나 남겼는데 그거는 아주 어렵습니다. 민법 지식이 아주 많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430쪽을 보시면 의 나와 있고요. 요건 우리 책에는 제 설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가등기 허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요 요건에서 다 도출되는 겁니다. 그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요 요건만 암기하시면 저절로 다 뽑아내는 겁니다. 따로 암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등기 신청 절차 설명드렸죠. 원칙은 공동신청, 예외적으로 단독신청,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단독신청. 그렇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쭉 넘어가셔도 돼요. 435쪽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나와 있고요. 다 설명이 됐고요. 하나는 안 했습니다. 436쪽에 3번. 이건 민법에서 좀 더 공부하신 다음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38쪽을 보시면 8번에 가등기 말소 등기 있죠. 요거 파란색.
다 출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어, 436쪽을 보시면 436쪽을 보시면 맨 밑에 가등기기의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중간 처분의 등기 있죠. 요거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건 상당히 어려워서 굉장히 높은 민법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법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셔야지만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오른쪽에 박스들이 있는데 이런 건 안 외우셔도 돼요. 민법 지식이 있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민법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시는 것이지 외우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쭉 넘어가시고요. 이제 어디를 보시자면 440쪽에 가처분 등기라는 게 있는데 이 가처분 등기는 신탁 등기,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가등기 이 세 가지가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등기입니다. 이 가처분 등기는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민법 지식이 조금 더 올라가야지만 이 가처분 등기 할 수 있는데요. 이 가처분 등기는 그림을 한 4개 정도 그리면 끝나버려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라서 절차를 설명하는 그림 4개만 좀 이해하시면 다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442쪽에 촉탁 등기 이것도 아직은 좀 어려우셔요. 또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기본 과정이니까 기본 과정을 좀 전부 보셨는데요. 사실은 기초 과정에 대부분 설명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기초 과정에서는 너무 적으신 분들이 오셔갖고 다시 기초 과정 겸 기본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밑줄은 다음 순환에 밑줄을 칠 생각인데 시험에 안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기 저 요약집 있죠? 거기서 다 나와요. 이렇게 두껍게 안 보셔도 되니까 저런 요약집 형태가 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고생하셨고 오늘은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세상이 하도 수상하니까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집에서 그냥 자가격리하셔서 공부만 하실 수 있나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